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21명이 추가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104명, 해외 유입이 17명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달 15일 이후 일주일 만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이후 두 번째 100명대 기록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2주간 유흥업소 등 고위험 시설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출입 명부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즉시 영업 중단이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잇따르면서 병원마다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 때문이 아니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접종을 미루겠다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 참가자 한 명이 브라질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사망자의 사망 원인이 독감 백신 때문인지 가짜 약, 즉 위약 때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121명이 늘어서 일주일 만에 세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25,543명, 사망자는 3명 늘어난 45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만 104명으로 수도권에서 82명이 확진됐습니다. 특히 경기에서 62명이 확진됐는데 요양병원 집단 감염 영향이 컸습니다. 서울 18명, 인천에서 2명이 나왔고 충남 11명, 부산 5명, 대구와 강원 전북에서 2명씩 확진됐습니다. 위 중증 환자는 8명 줄어서 누적 62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63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23,647명입니다. 한편 신규 해외 유입은 17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됐습니다.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한 방역 실태를 종합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영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SRC 재활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간병인인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집단 발병이 확인돼 동일 집단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지만 추가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를 시키다 보니까 그 안에 계신 분 중에서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네. 간병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지인 모임까지 이렇게 지인들이 감염이 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분명히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 감염도 있지만 그 병원 자체가 전부 다 지금 방역이 깨끗이 된 게 아니에요.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자 방역당국은 5개 병동 전체에 대해 코호트 격리하고 사실상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도 7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8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간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해 방역 실태를 종합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8,000곳이 넘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방역관리자의 지정 여부와 종사자, 이용자들에 대한 발열 등 의심 증상 확인 여부, 외부인 출입 통제와 의심 종사자의 업무 배제 등 방역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명절 가족 모임과 지인 모임을 통한 감염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어 언제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재유행 속에 해외 유입 환자도 늘어나 신규 확진자는 다시 100명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유흥업소 등 전국 고위험 시설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식당이나 카페 등 점검 대상이 더 많은데요.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 명부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즉시 영업 중단이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고위험 시설 일제 점검은 다음 달 3일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클럽 등 유흥업소와 노래 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뷔페 등 11종 시설이 대상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한 뒤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증가한 만큼 예방 차원에서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은 관리 대상이 더 많습니다. 고위험 시설 외에도 핵심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16종 다중이용시설이면 점검을 받습니다. 150제곱미터 넘는 식당이나 카페, 놀이공원, 영화관, PC방, 예식장, 종교시설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관리 등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긴 게 드러나면 즉시 영업 중단이나 벌금 조처됩니다. 앞서 클럽이나 콜라텍, 감성주점 등 5가지 유흥시설은 면적 4제곱미터에 1명씩 인원 제한도 의무가 됐습니다. 무대 운영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와 같은 추가적인 제한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스페인 등에서는 클럽에 대하여 춤추기 금지, 테이블에서만 음료, 식사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이런 곳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추가 제한 조처도 검토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관내에 있는 모든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검체 채취를 시작한 첫날 검사를 받은 사람은 220명이었습니다. 강남구청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치 이동 주민센터 앞 공터에 선별 진료소를 차려 학원 강사 220명의 검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청은 한 달 동안 300명 이상 규모의 대형 학원 40곳과 중소형 학원 등 학원과 교습소 3천여 곳에 근무하는 강사 2만 명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선제 투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화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올해 독감의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발열 환자가 내원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별이 곤란해 의료 체계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거리두기가 다시 느슨해지는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발열 환자가 밀집하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산의 매개 장소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선 독감 의심 환자에 대해 검사 결과 없이도 항바이러스제를 선제 투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다음 달 중순부터는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이 없어도 소아나 고령자,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11월 중순부터 유행주의보 발령이 없어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향후 인플루엔자 유행 양상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보험이 적용되면 타미플루 본인 부담금은 성인 기준으로 5,000원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독감은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증상이 나타난 뒤 48시간 내에 치료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며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치료제를 우선 쓰는 게 좋다고 봤습니다. 증상 초기에 투여가 됐을 때 가장 효과가 좋고요. 과거 신종플루 때도 대규모 환자가 발생했을 때 증상이 나타난 초기에 타미플루를 투여해서 좋은 효과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검사가 가능한 진단 도구를 11월까지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전화나 앱으로 먼저 예약한 뒤 마스크를 꼭 쓰고 병원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독감 백신에 접종한 뒤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불안감이 커지면서 병원마다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던 한 의료센터의 방문자 수는 평소의 3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건강관리협회. 독감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종일 줄을 잇는 곳입니다.
하지만 접종한 뒤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이후 방문자 수가 3분의 1로 크게 줄었습니다. 평소 한 2,000명 정도 내원하셨는데 오늘은 한 600에서 700명 정도로 한 3분의 1 정도 가량 줄어서 오시고 계시고요. 현재 백신 맞고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현재 맞을 수 있는 백신 제품이 문제없는 거냐, 정말 맞아도 괜찮은 거냐, 종일 문의 전화도 끊이지 않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으러 왔다가 아무래도 불안해 발길을 돌리기도 합니다. 사망자도 늘어나고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안정이 검증이 돼야 이게 맞을 수가 있는데 또 나이 드신 분도 자꾸 이렇게 또 이런 일이 생기고 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독감 백신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라고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접종을 미루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차라리 독감을 걸리면 걸렸지 백신을 맞아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해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은 뒤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60대 남성도 있고 기관지 확장증이 재발해 각혈했다는 50대 여성도 있었습니다. 계산 끝내고 집에 와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일 나가는데 한 11시쯤 돼가지고 귀가 멍멍하더라고요. 저녁 때 되니까 그 매미 소리만 나오고 전혀 안 들리더라고요. 반면 부작용 비율이 높지 않은 만큼 백신을 맞는 쪽이 현명하다는 어르신들도 적지 않습니다. 불안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 주사 맞는다고 다 사람들이 이상이 오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선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거예요. 전문가들은 부작용은 극히 일부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면서 그래도 불안하다면 사망 사례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접종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 한 10월 말까지만 독감 예방주사 완료하면 괜찮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분들은 며칠 기다렸다가 정부가 안심하고 맞으시라는 발표가 나오면 그때 맞으셔도 늦지 않아요. 또 노약자는 건강 상태가 좋은 날을 골라 접종하는 게 좋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을 찾으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 가운데 한 곳이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하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아예 문을 닫는 곳들이 생겼는데요.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개훈이 기자입니다. 대학생 정진택 씨는 올해 초 헬스장에서 개인 교습, PT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회원권에 PT까지 모두 170여만 원을 냈지만 잦은 강사 교체와 코로나 확산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워지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2달 뒤 환불해주겠다며 환불 동의서까지 작성해줬지만 며칠 뒤 아예 폐업해버렸습니다. 회사가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신뢰해도 좋다고 얘기를 했고 적은 횟수보다 더 많은 횟수를 결제했을 때 할인율이 더 커서 그렇게. 소비자원에 정 씨처럼 헬스장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된 사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900여 건. 지난해보다 50%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부터 피해 접수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 애를 먹는 경우가 9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금난을 이유로 연락을 피하거나 아예 사업장 문을 닫아 실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람 대부분이 3개월 이상 계약자였는데 1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한 사람도 40%에 달했습니다.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 가격 할인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로 1개월 할 때보다 12개월 이상 장기로 할 경우에는 약 50% 이상 큰 폭으로 가격이 할인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가격이 싸다고 무턱대고 장기 계약을 하지 말고 요금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 유입되고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올가을 첫 황사까지 겹쳤습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초미세먼지와 황사가 점차 해소되겠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하늘을 가린 희뿌연 먼지층이 이틀 만에 옅어졌습니다. 오후부터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고 대기질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밤사이 다시 짙은 안개가 들이오고 북서쪽 바람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새벽부터 오전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중국 내몽골과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 일부도 서해안과 일부 내륙으로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올가을 들어 첫 황사입니다. 목요일 새벽 한때 중국발 스모그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의 일부가 서해안으로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초미세먼지와 황사는 오래 가지 않고 오후부터 사라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추위를 몰고 오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를 밀어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온을 크게 떨어뜨리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금요일 5도까지 떨어지겠고 주말에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3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11월 중순의 가을 추위입니다. 목요일 밤부터는 5도 안팎의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면서 기온이 점차 내려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찬 공기는 토요일까지도 밀려들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지만 당분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나겠고 찬 공기가 자주 남하하면서 기온 널뛰기 현상도 자주 나타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GPS는 미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판 GPS를 구축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독자적인 GPS 확보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55번째 베이더 위성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중국판 GPS 완성을 위한 새로운 항법 시스템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24시간 위성 항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이 궤도에 오르면서 미중 패권 싸움도 본격화됐습니다. 太阳帆板展开到位，卫星状态正常。现在我宣布，此次发射任务取得圆满成功。 자체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 확보는 여러 의미를 지닙니다. 생활 필수품인 내비게이션과 위치 파악이 필수인 물류 산업 등은 물론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GPS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갑자기 미국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한다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GPS 쓰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피해를 돈으로 따지면 뭐 몇 조씩 되는 그런 피해액이 나온다고 해서. 때문에 정부도 한국형 GPS 구축 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상공을 도는 위성을 활용해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정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다가 이제 35년 되면 다 끝나는 거죠. 배치가 다 끝나면 그때부터는 국민들께서 이제 계속 내비게이션 우리나라 걸로 쓰시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위성 항법 시스템의 핵심인 위성을 독자 기술로 개발할 만큼 꾸준히 기술 축적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GPS 독립을 향한 우리나라의 도전은 YTN 사이언스 다큐S 프라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보통 이하라며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21일 발표한 경기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준은 보고서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성장 속도는 경미하거나 보통 정도이며 전망은 대체로 낙관적이거나 긍정적이지만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보고서에서 불확실성이란 단어가 20차례나 등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보고서에서 일부 지역의 소매 판매가 정체되고 향후 은행 연체율 증가 우려가 나온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스페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이를 신규 확진자 최대치를 또 경신했고 체코는 비필수 업종 영업을 다음 달 3일까지 중단시켰습니다.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밤 혹독한 코로나19 사태를 겪었던 스페인. 2차 확산을 막기 위해 잇따라
엄격한 규제 조치를 도입했지만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스페인 보건부는 현지 시간 수요일 신규 확진 17,000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입니다. La situación que estamos viviendo es terrible, pero el tema datos es exactamente igual de terrible que la situación, con lo cual no presto atención a eso. 이탈리아의 상황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15,000명을 넘겨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차 유행 당시 최고치 6,600명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중환자 수가 매일 60-70명씩 발생하면서 국가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Il numero dei ricoverati è in crescita e siamo praticamente quasi alla saturazione della struttura. Abbiamo ancora liberi una decina di posti letto di terapia intensiva, che è quella che vedete alle nostre spalle. 영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26,000명을 넘겨 또다시 1일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역시 확산세가 무서운 체코에서는 마트와 병원, 약국, 주유소 등 생활 필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상점에 대해 다음 달 3일까지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독일에선 코로나19 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옌스 슈판 보건장관이 양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프랑스가 국가보건 비상사태를 내년 2월 16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현지 시간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담은 법안 초안을 의결했다고 AFP 통신과 일간 르몽드가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이례적으로 이번 주말에 소집돼 해당 법안을 검토해 상원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현재 프랑스 정부가 선포한 비상사태는 다음 달 16일까지만 유효하며 비상사태 상황에서 정부는 이동 제한이나 금지, 그리고 영토에 대해서 부분 또는 전체 봉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 곧 야간 통행 금지를 추가로 적용할 지역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1-2주 뒤면 하루 신규 환자가 7만 명을 넘기고 유럽처럼 신규 환자가 급증할 거라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베일러 의과대학 국립열대의학대학원 피터 호테즈 원장은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면 미국에서 하루 신규 환자가 최대 7만 명을 기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CNN이 현지 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호테즈 원장은 또 이 수치가 그 이후로도 계속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미 식품의약국 FDA 스콧 고틀립 국장도 지난 19일 CNBC에 나와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유럽보다 2-3주 뒤처져 있는 것 같다며 환자가 급속히 가속하는 시기가 일주일가량 남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한창 창궐하던 3월로 돌아갔던 진단 속에 고강도 봉쇄 조치에 다시 나서는 유럽의 상황이 곧 미국에서도 벌어진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브라질에서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 참가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브라질 보건부 산하 국가위생감시국은 현지 시간 21일 성명을 통해 지난 19일 사망자 발생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정확한 사망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생감시국은 사망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실제로 접종했는지 백신 후보의 효과 검증 차원에서 플라시보, 즉 가짜 약을 투여받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브라질 언론은 사망자가 플라시보를 투여받았으며 코로나19에 걸린 상태에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위생감시국은 독립적인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임상시험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기후 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 시대입니다. 올해도 이례적인 폭우로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온실가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류호정 책임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